안녕하세요. 도라이 고대영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행 이대로만 따라하세요라는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온라인 구매 대행, 그중에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구매 대행,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지금에 와서는 제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보자들도 바로 수익화할 수 있는 5단계 프로세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댓글에서 굉장히 추상적이다. 내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이 구매 대행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구매 대행을 통해서 이 태국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매 대행을 준비하려면 법적인 준비, 소싱, 상품 등록, 리스크 관리, 실행과 성장은 나눠져 있는데요. 법적 준비라는 건 영업신고, 필수 서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싱은 해외 드럭스토어가 되어 있지만 해외 건강기능식품은 저희가 이제 해외 수입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영양제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럭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은 등록하셔야 되고 리스크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실행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법적 허들, 유럽 소싱 등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경험률은 82.1%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시장의 규모는 약 6조 400억 원이고, 이 중에 인터넷 몰의 비중이 70% 정도 되며 재구매율은 약 35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건강기능식품을 해야 되느냐? 재구매율과 시장 성장성을 한번 보면 좋을 텐데요. 성향을 분석해 보면 건기식의 경우는 반복 패턴, 구매가 일반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평균적으로 35.8일의 재구매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얄 고객의 경우 18일 정도로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5% 정도의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인터넷 몰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76%는 멘탈 케어 제품을 재구매 의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관련된 제품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온라인 해외 구매 등 직구로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온라인 구매 대행에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확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글로벌 수요 증가와 신제품 출시 주기, 시장 성장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성장률은 약 6.5% 매년 성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건강기능식품과 타 카테고리의 재구매율을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인 타 카테고리에 비해서 약 12%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건기식과 식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개는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지만,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계속 재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번 구매를 하고 나면 자주 바꾸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구매율은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규모, 여기에서는 이제 금액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시장의 성장률, 지금은 시장의 규모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24년도에는 약 7천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죠. 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는 저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목표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저는 쿠팡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업의 기본 설정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서류, 필수 행정이라고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으셔야 되고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온라인에도 잘 나와 있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굳이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행 판매업의 이 절차,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 등록용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는 네이버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입점용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 수입식품 판매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입 이후에 바로 폐업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 등록, 네, 판매자 책임, 네, 여기 판매 권한을 신청을 하시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업신고증을 사본으로 업로드를 하면 카테고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식품 권한 제출은 마찬가지로 수입식품 영업등록증 사본을 업로드를 하고 나면 바로바로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소싱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면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의 드럭스토어는 유명한 곳은 CVS, 밤, 그리고 웰그린, 타겟, 아이허브 등이 있는데요. 아이허브 같은 경우는 직배송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로 여기에서는 구매 대행을 집중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괜찮지만 연습을 통해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 아이허브를 통해 직배송으로만 구매 대행을 하시게 되면 확장이 정말 어렵고 무한한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걸 통해서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허브는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단계들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아이허브나 마켓들은 일반적으로 세일을 주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세일 코드를 주기도 하고 멤버십 코드 같은 것들을 줘서 조금 할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가 마진을 만들기도 하는데 제가 원하는 방법이나 또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것이 아닌 아이허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고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대표적인 부츠라고 하는 곳과 독일의 DM, 그리고 로스만, 그 다음에 슈퍼드럭이라고 영국과 독일이 자주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영국과 독일이 유럽 내에서 그래도 구매력과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좋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배대지 비용이 저렴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생산된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드럭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마츠모토 키요시나 썬드럽, 코쿠민, 뭐 토모즈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면세 혜택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소비세 환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관광객 할인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 리펀드 의미를 하는 것인데, 저는 면세 혜택이나 텍스 할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고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저런 것에 기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싱의 핵심은 이제 공장 직소싱을 하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소싱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제조를 해가지고 온라인 구매 대행 저만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직접 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공장을 직접 소싱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제가 직접 제조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들어져 있는 공장의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공급을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기다가 오픈을 하기에 조금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제가 교육생들에게는 전달을 해드릴 계획이고,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막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압도적인 장점 3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비교가 불가능한 마진입니다. 이것은 마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약 30%에서 40%가 원가 수준이에요. 즉, 한 제품을 똑같이 팔아도 약 60%의 마진을 남겨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50에서 70%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마진만큼 광고를 태울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 스토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죠. 왜냐면 제가 저만의 브랜드를 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똑같아요. 사탕, 고형차, 기타 과체 가공품 이런 형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모두 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수입식품과 동일하다. 영양제가 아니라는 점 알고 판매하시고 제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기는 해외가 더 좋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해외로도 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베이나 아마존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서 저는 해외에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을 이제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가격 경쟁력으로부터 해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가 내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가격 경쟁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공장에서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저에게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조한 제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여러 가지 협상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서 저희가 구매 대행으로 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나 알리바바가 아닌 현지 로컬이나 뭐 B2B 이런 것들도 박람회를 간다고도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률이 80%인 제안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80% 이상으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을 하면 바로바로 네, 답을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MOQ 역시 MOQ는 생산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거 역시도 네,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 유통과 반자동에는 치열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오브 유통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와서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뭐 9,000개, 10,000개 이렇게 올려줬던 셀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역시도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혼이 없는 상세 페이지는 대충 번역하고 대충 긁어다가 올려놓는 그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지재권뿐만 아니라 성분 등등 아무거나 긁어 왔기 때문에 금지 성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대표님들에게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효과에 대한 과장하고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역시 키워드 상품 등록을 할 때 키워드 조합을 해야 되는데 키워드가 정말 생명입니다. 구매된 건강기능식품은 특히나 더, 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메인 키워드, 핵심 성분, 기타 정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 역시 전자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성분,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함량이 넣었을 경우 뭐 고함량이라거나 뭐 순수한 등등등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약성 성분은 역시 아시다시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멜라토닌이나 뭐 요인빈이나 센나 같은 것들은 절대로 판매도 어렵고 판매는 불가능하고 통관도 어렵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금리 성분 역시 저희가 제 카페에다 제가 그냥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에게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누군가에게는 경험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걸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질문에 대한 부분들도 언제나 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이제 뭐 필수 기재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분표 이런 섭취 방법 주의사항들은 당연히 기록을 해 두시면 좋고요. 원산지는 무조건 기입을 하셔야 되고 뭐 유통기한 보관하는 방법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다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인증 배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 나라에서 받은 거고 한국에 있는 인증과는 무관하다라는 전부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원 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셔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지재권을 피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상표는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이미지는 무단으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공식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가공하지 않는 공식 사진의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 광고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A는 뭐고 B는 어떻고 A는 함량이 적고 B는 함량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세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효능과 효과, 완치, 치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대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리스크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통관과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인 통관부를 잘못 기입했을 때 외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팔면 안 되는 성분들을 팔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반품, 고객 환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CS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슈가 발생하고 분류, 분석, 대응, 해결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CS 응대 프로세스에는 1차 대응, 원인 분석, 해결 보상, 만족도 확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CS는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향에 따라서 빠르게 24시간 내에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2, 3일 뒤에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CS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대부분의 CS는 언제 도착하나요? 라는 질문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온라인 구매대에 진입하기에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대표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대부분은 얘가 언제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되고 이 5가지만 하시면 누구나 다 온라인으로 부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표님들께서 제가 올려놓은 전자책을 보시고 무료로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걸 통해서 수익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하는 학원도 있지만 그 강의의 경우 심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들, 더 다른 부분들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올려놓은 전자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수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다 진행을 하시고 보시다시피 열심히 상품을 등록을 하시고 그를 통해 수익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